그럼 2025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조금 이번부터는 조금 공부하는 기분으로 조금 자세하게 깐깐하게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문법 문제로 안 바뀌는 지문에서도 문법적인 거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거 좀 챙겨서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1년 시험은 그렇게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하는데 딱 학교 시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느낌 나게 그렇게 지문을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조금만 딱 뭐 한 15% 정도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힐탑 어파트먼트 레지던트들 보거라 라고 한 거죠. In accordance with 라고 하면 얘는 뭐뭐에 맞춰서 라는 얘기입니다. accord라는 말이 일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에 따라라는 거냐? Fire Safety Regulation이니까 화재 안전 규정에 맞춰서라는 얘기죠. 자, 화재 안전 규정에 맞춰서 It's essential, 꼭 필요한 건, 중요한 건 keep, 유지하는 거예요. 자, 모든 hallway를, 복도를 free의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free of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뭐가 없는 이라고 하잖아요. 18번 문제는 뭐 여러분 학교는 문법 문제로 안 내지만 문법 문제로 만약에 내면 18번 문제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면 문법 문제 말고는 낼 게 없거든요, 얘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여서 형용사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좀 챙겨 두시면 좋죠. 자, 시험이 아니 나오더라도 keep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여기 있는 그 목적격 보호를 목적어가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렇게 좀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렇게 복도를 hallway를 free of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개인의 소유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such as 예를 들어 자전거라든지 상자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작은 가구 같은 이런 개인의 소유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복도는 hallway는 serve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로 기능을 하냐면 critical evacuation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evacuation이라는 단어는 대피라는 뜻이에요. 자, 밖으로 빼내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ritical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죠. 그래서 복도가 아주 중요한 대피 루트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뭐 동안이냐면 emergency라고 하면 비상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도가 비상사태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피 루트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anything이라는 말이 주어가 됐는데 left라는 말은 남겨진이라는 소위 얘가 지금 ed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겨진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하는 학교라면 얘 문법 사항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해석이 되는 거 잘 챙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처음 수업할 때는 문법적인 것들도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해석 정확하게 하려면 해야 되니까. 자, 거기 두어져 있는 것 이런 말이죠. 거기 두어져 있는 건 그 block the way니까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pose 같은 경우가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무엇을 제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심각한 안전 문제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안전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네요.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the safety of all residents의 모든 거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we requested 우리는 요구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자리에 아주 재밌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any personal item 어떤 개인의 물건이 라는 주어가 오더니 그 다음에 placed 놓여진 물건이라고 하는데 in the hallway에 놓여져 있는 물건은 이라고 한 다음에 얘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소위 지금 뭐가 들어온 거냐면 여러분 주장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주장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라는 동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많이 보는 게 insist 같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금 request 같은, 얘도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에 해당이 되죠. 얘는 동사가 들어오고 나서 대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이때는 관용적으로 뭘 이용하냐면 이 자리에다가 shoul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should를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이상한 동사 원형이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때 should를 쓰는 이유는 이 말들이 뒤에 should라는 내용을 요구해요. 자, 내가 주장하는데 네가 뭐뭐 할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죠. 명령하는 것도 뭐뭐 할 것을 명령하고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뭐뭐 할 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항상 should가 쓰였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리는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관용적으로 생략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뒤에 이 모양이 남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be를 쓰지 않고 만약에 영어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다가 are 같은 동사를 이렇게 주면 얘는 그러면 틀린 걸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여서 이 자리에다가 뭘 쓰는 동사 원형인 be를 쓰는 게 올바른 말입니다.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잡혀야 정확하게 저 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어떤 개인의 물건인데 그 복도에 놓여져 있는 개인의 물건은 그래서 치워져야 하는 거겠죠. 4월 14일 월요일까지 removed 치워 주셔야겠습니다. Please note that, note는 주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 주목해 주세요. 뭐를 주목하냐면 not following this, 이를 따르지 않는 건 result in penalty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지금 문장의 주어는 누가 된 거냐면 following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이 자리가 주어인데 이 following이라는 동명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의 부정은 얘는 수능에도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준동사라고 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잖아요. 이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동사가 오죠. 준동사라고 하면 이제 부정사하고 동명사, 분사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앞에다가 not을 붙여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는 수능도 마찬가지고 following not this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 result in 이라는 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무엇을 일으키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주목해 주세요. 어디에 주목하냐면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건 페널티를 일으키게 됩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협력이에요. 뭐 하는 데서의 협력이냐면 유지하는 거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당신의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야, 18번 문제는 문법 문제로 만들려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물어보기도 너무 좋고 뭐 여러분 학교는 안 내지만. 자, 다음 이제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물었는데요. 뭐 사실 잘 틀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모의고사 보거나 이러면 항상 심경의 문제 자체가 심경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생기는 거냐면 반전이 생기는 부분을 잘 찾아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당연히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나탄이 boarded the train, 기차에 board라는 게 탑승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왜 탑승권을 보딩 패스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티켓 같은 거 보딩 패스라고 그래요. 탑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요일 저녁에 기차를 탔어요. 자, 그리고는 as he made his way라고 할 때 이 make one's way라는 말은 길을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가는데 라는 얘기죠. 즉 자기 자리로 가는데 갔을 때 걔는 발견하게 됐는데 뭘 발견하게 됐냐면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위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얘하고의 someone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이 사람이 능동으로 앉아 있는 거니까 ing를 쓰는 거겠죠. 이런 건 소위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뭘로도 많이 나오냐면 분사구문의 모양으로도 자주 적히죠. 그래서 making his way 이렇게 되어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making his way 길을 가다가 자기 자리로 가다가 그는 뭘 발견했냐면 누가 거기에 이미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미 누가 먼저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갔더니 자, 그랬더니 지금 이제 confused라는 조금 전에 2번 문장에서 제가 분사구문을 바꿔봤잖아요. 근데 3번 문장에는 아예 처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예요? 접속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블라블라 가서 이렇게 주어가 서로 같으면 이 경우에 접속사도 안 쓰고 근데 사실은 접속사는 써도 되죠. 안 써도 되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안 쓰고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ing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confused 자리는 그 헷갈려서라는 말로 as가 오고 he was confused 이렇게 적혔을 거예요. as he was confused 헷갈려서 h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 건데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as 안 쓰고요. he 안 쓰고 얘를 ing로 쓰는 거니까 뭐라고 쓰는 거냐면 being confused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야 하는데 being ed의 모양에서는 굳이 being을 쓰지 않아도 수동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해버리냐면 being ed나 having been ed에서는 생략해버리고 이 모양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confused라는 이런 모양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수능에서 이 자리를 ed로 써야 되는데 ing로 써서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저건 뭐 내신 수능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물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얘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기 티켓을 확인해 보고는 그리고는 깨닫게 됐죠. 뭘 알게 됐냐면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된 겁니다. It's for Sunday, not Saturday. 자기 표가 일요일 거였던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표를 샀어야 되는데 일요일 표를 산 거죠. 그죠? 그리고 일요일 표를 두고 토요일 기차를 탄 겁니다. 비용신이죠. 그 다음에 flush or panic이, 이 flush라는 말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해석하신 선생님은 화끈그림이라고 해놨던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포의 이 화끈그림이 그러면 flush가 스프레드 퍼져나가는데 얼굴 전체로 얼굴이 퍼져나갔습니다. 빨갛게 홍조가 퍼져나갔고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approached 다가갔죠. approach라는 말이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train attendant에게 다가갔는데 우리 approach라는 단어는 각종 영어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다가가다라고 할 때 to를 쓰면 안 되는 타동사예요. 이거 기억해 둘까요? 우리말로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동사일 때 의로하고 명사일 때 또 각종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잖아요. 접근이나 접근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이 되어서 해석하면 이제 방법론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아주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에게 다가갔냐면 attendant에게 다가갔는데 그리고는 explained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말입니다. 여기 approached 과거니까 explained도 똑같이 과거로 and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겠죠. attend라는 동사가 얘가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참석하다 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이 attend라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근데 두 가지에서 뭘 하나 아는 게 중요하냐면 타동사일 때는 참석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일 때는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얘는 전치사랑 같이 쓰면 안 되지만 attend 같은 경우는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일 때는
on이나 to 같은 전치사와 함께 쓰는 게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ant라는 말이 붙어서 이렇게 동사 뒤에 ant가 붙으면 대부분은 뭘 만드냐면 형용사를 만들지만 얘네가 붙어서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되면 앞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attend 다음에 ant라 붙이면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무원을 attendant이라고 하죠. 비행기 승무원은 flight attendant이라고 하고 기차 승무원은 train attendant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assist라는 도와주다라는 단어에다가 ant를 붙여보면 그러면 얘는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조수, 비서 영어 단어 다른 걸로 쉽게 바꿔버리면 help 정도로 쓸 수도 있어요. 도표 문제에 잘 나오는 단어 중에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respond 뒤에다가 이번에는 A가 소리 살짝 모음 E로 바꿔서 respondent이라고 쓰면 얘가 응답자라는 이런 뜻으로 씁니다. 단어가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뒤에 ant가 붙어서 주체되는 거. 그래서 ant가 붙으면 동작이 주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르게 이제 기차 승무원에게로 가서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To resolve this, 이것을 resolve라는 단어는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resolve는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풀다, 해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 뜻이죠. 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나단이 물었고요. 자, 그랬더니 Don't worry, sir.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니 We still have,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available 이라는 형용사는 이용 가능한이라는 말이죠. 쓸 수 있는. 자, 지금 아직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습니다. 라고 the attendant이 said 말을 하는 거예요. with reassure니까 assure 이라고 하면 얘가 확인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심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reassuring 뭐 굳이 다시라는 말 붙일 필요 없겠고 안심시키는 미소와 함께 그런 승무원이 저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나단은 바꿨습니다. 자기의 이전 티켓을 뭐하고 바꿨냐면 새로운 티켓하고 바꿨죠. 자, for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나오는 놈하고 뒤에 나오는 놈하고 교환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A를 B와 교환하다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exchange A 다음에 우리말로 A와 B 이러면 with 잘 쓰거든요. 근데 with가 아니고 for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A와 B를 교환하다, A를 B로 대체하다 같은 말에 substitute 같은 경우도 그래서 A for B를 쓰죠. 자, 그 이전 티켓을 새 티켓하고 교환을 했고요. His worries는 그의 걱정은 녹아서 슝 하고 사라지는 전치사가 away다, 그죠? 그래서 그냥 녹아버리다보다 녹아 없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ting into his seat, 그래서 settling into his seat이니까 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settle이라는 말이 자리 잡다, 정착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let out a deep breath를 let out이라고 하면 내보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깊은 숨을 내보냈죠. 자, 그리고는 feeling the tension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도 분사구문이고 얘도 분사구문입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자면 얘도요. 자리 잡을 때 as라는 말에 주어가 he니까 he를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됐을 거냐면 settled라는 과거 동사가 올 거였거든요. settled into seat이라고 이렇게 됐던 말에서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서 분사구문이 워낙에 학교 내신 시험에는 잘 나오는 문법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 as는 안 써도 되고 he 안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는 settling으로 이렇게 ing로 바꾼 문장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문장의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잡으면서 깊은 숨을 내밀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feeling이라는 놈은 커마가 있고 이렇게 ing가 나오는 놈은 해석은 커마를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대부분은 하다보다는 했다가 되기는 합니다. 이건 뭐 시제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커마 다음에 나오는 ing는 그러면 얘는 뭐가 분사구문이 되었다는 거냐면, 원래는 커마가 있고요, and 그리고 주어 동사가 적힌 걸, 이걸 and도 접속사잖아요. 얘 없애고 주어 없애고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ing로 바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feeling이라는 놈도 and 그리고 he felt가 된 거겠죠. 과거형이니까 he felt tension이라고 이렇게 됐던 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서 and 없애고 he 없애고 felt가 feeling이 되는 겁니다. 자, initial드에 자, 느끼는데 뭘 느끼느냐면 자기 어깨의 그 긴장감이 is라는 단어가 동사 원형이 와 있네요. 그죠? is라는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건 앞에 지금 소위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feeling이라는 무슨 동사가 들어왔죠? feeling이라는 지각 동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느끼는데 뭘 느끼냐면 긴장감이 목적어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에 뭘 쓰면 오히려 틀리죠? 이때는 부정사를 쓰지 않고 소위 이 자리에 지각 동사라는 놈이 들어오면 얘는 to를 빼고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ing 형태를 쓰면 되죠. As train이 began to move,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어깨의 긴장감이 is는 완화되는 거예요. 덜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깨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자, 19번도 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20번 볼까요? 자, 확실히 그래도 2학년 모의고사라고 1학년 거보다는 조금 어렵네요. 1학년 모의고사에 뭐 얘도 그렇긴 하지만 1학년 모의고사 18번, 19번 문제는 완전 귀염둥이 아닙니까? 그죠? 자, 팬들은요, 어떤 팬들이냐면 are inclined to spend라고 할 때 incline이라는 말은 원래는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e inclined라고 하면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도록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죠? 기울어졌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여서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경향이 있는 팬들이냐면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이라고 쓸 때 이 spend라는 동사가 쓰다, 소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얘가 이 뒷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노력이나 그다음에 돈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중요한 게 다음에 나오는 자리에 ing가 오는 것.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요거 하는데 네, 이 동작을 하는데 얘를 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pend 다음에 a lot of time 시간이 오고 thinking about이니까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쓰는 팬들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이라고 해서 이 팬들이 현재 주어예요. 자, 근데 무엇에 관해서 생각을 하냐면 what athletes, 운동선수들의 owe them, 자기들에게 무엇을 빚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as fan으로서의 자신들이에요. 자, fan으로서의 자신들에게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빚졌는가에 관해서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should think about 이라는 이 자리가 동사가 된 겁니다. 자,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뭐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corresponding 이라고 하면 함께 반응하는 이라는 얘기거든요. 앞에 con이라는 함께라는 말이 붙어서 얘가 우리말로 하면 서로 상자를 써서 그에 상응하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자, 상응하는 obligation 이라고 하면 의무, 임무라는 뜻입니다. 자,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응하는 의무란 어떤 의무냐면
팬들이 어쩌면 가지는 거죠. 뭘로써? 팬으로서 가지는 거예요. 팬들이 어쩌면 팬으로서 가지는 이런 상응하는 의무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ow라는 단어가 이 OWE라고 쓰는 ow라는 단어가요, 보통 뭐뭐 덕분이다,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게 빚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뭐 재정적인 빚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빚지는 것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덕분이고 뭔가 빚지고 이러는 거니까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지문에서는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가, 팬으로서 이 자신들에게 선수들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내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 자 어떤 의무냐면 팬들은 그러면 팬으로서 어쩌면 팬들이 팬으로서 어쩌면 가지고 있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도 선수에게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사람인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냐면 thinks only about, 오직 이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이것에 관해서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entitled to receive,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From their friends, 자기 친구들로부터. 뭐 없냐면 ever giving, 절대 주지는 않아요. 잠깐의 생각도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What they, 무엇을 자기들은 친구들에게 빚졌나? 친구들에게 빚진 건 무엇인가? 친구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to put it mildly,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not a very good friend, 그다지 좋은 친구는 아닌 거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인데요, 생각을 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be entitled라고 하면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what 들어와서 자기들이 자격이 있는 것 이렇게 된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데 어떤 자격이냐면 receive,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자기들의 친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서 without 이건 안 해요. 자, 주는 거죠. A moment thought, 잠깐의 생각도, 요만큼의 생각도 주지 않는 겁니다. 또 뭐에 대해서 주지 않냐면 무엇을 자기들이 친구들에게 빚졌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생각도 주지 않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 자리가 i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운데 뭐 하나 쓱 하고 끼워 넣어놨네요. to mildly, 좀 부드럽게 말을 해도 not a very good friend, 그다지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럼 순하게 말 안 하고 세게 말하면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온화하게 말을 하면 이라는 얘기예요. put it 이라는 말이 말하다,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해석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거? 그러면 그 아래에 나오는 문장들은 지금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지금 문장이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One is not a very good friend 이렇게 된 겁니다. 얘가 그다지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팬들은 이라고 됐죠. 이번에는 who only think about, 오직 생각만 하는 팬들인데, 자, 그 다음에 뭐에 관해서만 생각하냐면 무엇을 선수들이 빚졌는지, 자기들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빚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팬들인데요, 어떤 팬들이냐면 오직 뭐에 관해서만 생각해?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지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얘들은, 그러면서 without,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냐면 자기들이 해 주어야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기들이 운동선수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애들은 have failed, 실패한 겁니다. 자, 또는 실패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fail이라는 말이 사실은 뒤에 명사가 나오면 실패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더 잘 어울리는데, 얘가 fail 뒤에 만약에 지금처럼 부정사가 나오면 이때는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걸 not이나 cannot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fail to take the fan과 운동선수 간의 관계를 그 다음에 all that seriously, all that 이라고 하면 그다지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다지 진지하게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진지하게 가지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팬과 선수 간의 관계를 그닥 진지하게 가지지 못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as in nearly every other area니까요. 뭐뭐에서처럼인데 거의 모든 자, as가 뭐뭐처럼이고요. 어디에서처럼이냐면 거의 nearly는 거의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다른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다른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처럼 자, whatever special right fan이 어떤 특별한 권리를 팬들이 소유하더라도 라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그 권리는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냐면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얘기죠. 네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네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로 상쇄되는 거죠. 그죠? 제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문법 문제로 되거나 여러분 여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잘 보세요. 자, 그게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Whatever special right니까 그 특별한 권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 어떤 권리냐면 팬들이 어쩌면 가지는 이라는 말이죠. 팬들이 어쩌면 가지는 특별한 권리가 whatever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동사가 여기에 온 거죠. 여기까지가 다 주어 부분입니다. 자, 팬들이 어쩌면 가지는 특별한 권리가 뭐든 그건 다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냐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정도의 의무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and 그리고 팬들은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떤 팬들이냐면 never think about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팬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들이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뭐 할 때도 자기들이 확실하게 fine이라는 단어는 의견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낼 때도 라는 말이에요. 뭐에 관해서 의견을 내냐면 무엇을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낼 때조차도,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자기들이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팬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조리 주어 부분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팬들은 그래서 are hardly fulfilling 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가 아니냐면 자기들의 그 거래의 한쪽 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의 한쪽 끝이라는 말은 양쪽이 다 하나씩을 가져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이 한쪽 끝을 채워야 하는 거니까 이 박인의 한쪽 끝을 채운다라는 얘기는 자기 몫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를 만들어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로. 문법 문제로 만들면 엄청 어렵겠고. 자, 그래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자기들이 더 나은 팬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심지어 뭐 할 때도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출하면서, 뭐에 관해서냐면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 막 요구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hardly 부정어입니다. 거의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몫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4번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렵네요. As in nearly every other area, 거의 모든 다른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처럼 whatever special right이 이 특별한 권리죠. 팬들이 어쩌면 가지는 이 특별한 권리가 무엇이든지 그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뭐에 의해서 제한되냐면 그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팬들은 어떤 팬들이냐면 절대로 어떻게 자신들이 더 나은 팬이 될까에 관해서는 생각 안 하는 팬들, 심지어는 언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면 자기들이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낼 때 무엇을 선수들이 자기들에게 해줘야 하는지를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낼 때조차도 그런 생각 안 하는 애들은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몫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21번 지문 한번 보죠. 이건 뭐 많이 틀렸을 텐데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에코시스템 스테이트라고 하면 생태 상태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에코시스템 스테이트라는 이 개념은 should be familiar to니까 어디에게 누구에게 익숙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yone에게 익숙한데 어떤 anyone이냐면 home vegetable garden이 있는 사람, 즉 가정에 집에 그 작은 텃밭 같은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채를 기르는 정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be familiar라고 하면 여가 누구에게 익숙하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생태 상태라는 개념은요. 생태 상태라는 개념은 집에 작은 텃밭이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제 얘기군요. 자, 가든은 아주 작은 생태계거든요. 정원이 작은 생태계인데 어떤 작은 생태계냐면 the grower, 그 기르는 사람이, 경작자가 attempts to, 시도하는 거죠. 어떤 시도를 하냐면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원은 딱 유지되어야 되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냥 자연의 상태로 가만히 어떻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니까 이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런 경작자가, 재배자가 시도를 하는 그런 작은 생태계가 되네요. 그 다음 name이라는 말은 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즉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냐면 maximization이라고 하면 최대화라고 하면 되죠. 모의고사 해석하신 선생님은 극대화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fruit and vegetable production의 저 과일과 야채의 이 생산의 최대화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장 많은 이렇게 뭐죠? 그 열매를 거두려고 가장 많은 그 생산을 하려는 그 노력을 하겠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이게 그런 작은 생태, 말이 왜 이렇게 미쳤냐. 다시요. 그 정원은 아주 작은 생태계인데 이거 재배자가 그 유지하려고 하죠.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냐면 과일이나 야채의 생산의 최대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to achieve this, 그럼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재배자가 거의 항상 뭘 해야 되냐면 intervene을 해야 됩니다. intervene이라는 단어는 개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최고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 생태계의 역학에 개입을 해야 되죠. 역학관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최고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생태계의 역학관계에 재배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일단 없애줘야 돼요. 원치 않는 식물은
없애버려야 되고, 자, 자라기 시작하는 놈이네요. 쉽게 말하면 잡초죠, 그죠? 자, 이 자라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은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스프레이 뿌려야겠죠? 곤충을 죽이는 놈 살충제네요. 그리고 살충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fence off라고 하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패치는 작은 면적의 땅을 패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왜 땅에다 울타리를 두르냐면 stop insects and other animals가 from consuming the vegetable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자, stop이라는 말이 있고 stop에 목적어가 있고 from이 있고 이 자리에 ing 형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쓰는 그 형태의 표현이죠. prevent나 stop, keep 같은 동사들이 가장 흔히 사용이 됩니다. prohibit도 사용되고요. 뭐 이거 말고 discourage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있어요. 자, 얘네들이 나오고 A from ing라고 쓰면, 자, 이렇게 쓰면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누가 뭘 못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consume이라는 단어가 소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 섭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 채소를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since maximizing vegetable growth는 이 야채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은, 자, 야채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건 inherently unstable state이기 때문에라고 됐죠. since가 여기서는 이제 뭐뭐이므로 뭐뭐 때문에라는 이런 말이에요. because 같은 의미가 된 거고, 야채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것은, 그래서 최대치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inherent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있는 이라는, 안에 붙어있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내재된, 자, 속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본질적인 이라는 이런 해석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도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stable이라는 단어가 안정된 거거든요. 단어가 보니까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된인데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un을 붙였으니까 얘는 불안정한이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가 수확이 많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 생태계의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since가 그러므로 이 재배자는 효율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공을 비탈에 경사진 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원 모의고사 문제는 저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물어본 거였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로요가 stops intervening을 stop 뒤에다가 이렇게 ing 쓰면 하던 걸 그만두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재배자가 개입을 그만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배자가 개입을 그만두면, 심지어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재배자가 개입하지 않고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생태계는, 즉 작은 면적의 땅이죠. 그 작은 집에서 기르는 텃밭은 will naturally 자연스럽게 뭘 시작할 거냐면 shift는 이동하다,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이동해 갈 거냐면 이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이동을 해 갈 겁니다. 정상적인 자연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과일을 하나 심어 놓더라도 그 밑에 잡초도 엄청 자라고 이렇게 섞여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잡초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곤충도 못 오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환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성장을 최대화한다는 거라서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안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원래 자연의 상태라면 사과밭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과나무만 100그루 있는 이런 자연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최고의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결국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재배자가 그런 잡초 뽑고 이런 개입을 중단해 버리면
하루라도 중단하면 그 생태계, 그 작은 면적의 땅인 그 생태계는, 즉 텃밭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냐면 더 안정된 상태로, 그러면 이제 잡초도 좀 나고 곤충도 달려들고 하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도 vegetables는, 야채는요, may still grow, 여전히 자랄 거고, 그래도 야채는 여전히 자라긴 할 건데, 하지만 yield라는 말이 산출량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쓰면 어떠한 결과를 내다라는 말이 되고, 명사로 쓰면 결과가 되는데, 이게 농사나 이런 데 쓰면 그 나오는 수확량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채가 여전히 자라긴 할 건데 수확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 확실히 틀림없이 떨어질 거거든요. 다른 식물들이 crowd out이라고 하면 무리를 지어서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밀어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물들이 밀어내면서 말이죠. 그 베지터블을 밀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야생의 생물들이 아까 consume은 먹다 섭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농산물을 먹어버리면서라는 얘기입니다. produce라는 말이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 produce라고 읽잖아요. 근데 produce라고 읽으면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이 배웠던 뜻인 produce라고 읽으면 얘는 생산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건데요. 얘를 produce라고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름절에다 강세를 줘서 읽으면 얘는 농산물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그 농작물을 먹어버릴 겁니다 라는 거네요. 자, 이 지문은 간단합니다. 다음 지문이 어렵습니다. 22번 지문을 한번 보죠. commitment이라는 단어는, 이 commit이라는 단어가 워낙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얘가 다짐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 뜻으로 쓰이고 있죠. 다짐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commit은 전념하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지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commitment이라고 해서 약속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 만나는 약속은 아니고 뭐 규정에 대한 약속이나 하기로 하는 일에 대한 약속, 이런 걸 commitment이라고 합니다. 자, commitment은 그래서 glue예요. glue는 접착제입니다. 자, 약속이라는 건 결국은 접착제예요. 뭐 하는 접착제냐면 holding together, 함께 붙잡아 두는 접착제죠. 자, 특징적으로 인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사회생활에서 아주 개성 있는 인간의 형태로 함께 유지해주는 접착제가 바로 약속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영어 그대로 읽으면 특징적으로 인간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읽지만 우리말로 그렇게 옮겨놓으면 지금 의미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인간들의 특징인 인간의 특징인 형태로 함께 묶어두는 접착제가, 그게 바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인간적인 형태 이러면 좀 이상하고, 인간의 특징을 그다음에 묶어주는,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사회생활이라는 그 인간의 특징적인 형태를 묶어주는 접착제가, 유지해주는 접착제가 그다음에 약속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살지 않잖아요.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데 이런 사회생활이라는 인간적인 형태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즉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함께 유지하도록 해주는 접착제의 구실을 나는 게 바로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자, 이 약속이라는 게 있어서,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죠. 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 앉아서 조용히 하고 이제 책 펴고 공부하는 걸로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어기는 거지. 자, 그런 사회적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8시인데 학생들이 7시 59분에 강의실에 쭉 들어오면, 그리고 딱 들어왔더니 강사가 이미 교재를 준비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차분히 앉아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걸 자료를 뒤져볼 거다라는 게, 그게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 가능하게 하죠. 그죠? In the face of, 어디에 맞서서 그러냐면
이 fluctuation이라고 하면 아주 등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주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걸 fluctuation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 해석하면 저는 그냥 널뛰기라고 해석하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fluct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락, 동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In their desire, 걔네들의 바람과 그 다음에 interest의 관심의 커다란 변화에 맞서서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관심 분야가 계속 크게 변하지만 크게 변하는데도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가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됐는데도 자기가 그냥 자고 싶다고 다 자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너야말로 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애들이 앞에서 마구 떠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런 사회적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는 뭐 하게 만드냐면 facilitate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하도록 해주다, 쉽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회적 약속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바람과 그 다음에 이런 흥미의 등락에 맞서서 사람들의 바람이나 흥미는 계속 크게 변하지만 요동을 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약속이 뭘 쉽게 만들어주냐면 계획과 그 다음에 코어디네이션을 조정을 쉽게 해줍니다. 뭐의 계획과 조정이냐면 joint action이니까 함께하는 활동이 되는 거겠죠. 자, 뭐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행위자를 포함하는 에이전트, 행위자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 명의 사람을 포함하는 그런 연합 행동들의 계획과 조정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moreover 게다가 common more는요, 이 약속이라는 놈은 make people,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willing to perform이니까 기꺼이 perform하게, 액션을 수행하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they would not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라는 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드냐면,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willing이라는 말이 할 의지가 있는 걸 willing이라고 하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willing to perform이니까 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약속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냐면 자기들이 otherwise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말로 옮기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 해석이 쉬워요. 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they would not perform,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행동을 사람들이 기꺼이 하게 해주는 것, 이거 역시 약속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택시 드라이버는 pick up his client, 손님을 태우고 and transport them, 걔네들을 옮겨줍니다. to their desired destination, 그 손님들의 바라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데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committed to paying him, 걔네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to 뭐 하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얘는 문법 문제로 나오면 뒤에 ing 쓰는 거 속이기 좋겠네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전 어디에 약속하다, 어디에 전념하다라는 말이어서 전치사 to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그 동명사 ing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손님을 픽업해다가 목적지로 데려다 주냐면 얘네들이 서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뭐 하기로 한 거냐면 돈을 내기로 했죠. 힘에게, 손님들이 힘에게 afterwards, 그 다음에요, for the service를 마치고 난 뒤에 힘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택시 드라이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hey는 clients가 된 거죠. 손님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드라이버에게 그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돈을 내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가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사가 사람을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태울 때마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내리고 나서 돈 낼 거냐고.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적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건설 노동자는요. 건설 노동자는 또 perform the job 자신이 일을 합니다. everyday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건 because 왜냐하면 그 사장이 has made 믿을 만한 약속을 했거든요. 뭐 하기로? to pay her 돈을 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at the end of the month 그 월 말에 이 직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deed 실제로 그 택시 드라이버랑 and construction worker는요 are willing to 자, 비동사 있고 willing이 아까 형용사라고 그랬죠. 의지가 있는 그럼 이거 할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다 뭐 할 의지가 있다 또는 보통 단어장들에는 뭐라고 많이 적혀 있냐면 기꺼이 뭐 하다 이렇게들 많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적절한 단어를 해석을 골라서 택하면 되는 거죠. 자, 기꺼이 돈을 받을 거예요. as 뭘로? 지불로 써요. 지불 수단으로 금을 받거나 소금을 받거나 조개 껍데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거라고요. 월급으로. 자, only because 오직 뭐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 수단으로 받는 거냐면 그건 다른 행위자들의 망이 다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눈에 띄게 중앙은행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이 is committed to 뭐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냐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take measures라는 말이 조치를 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sustain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currency라는 명사는 화폐예요. 그러면 얘는 문제의 화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문제의라기보다 해당 화폐 이렇게 해서 가면 더 좋겠죠. 해당 화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다른 행위자들의 망이 쉽게 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지불로 뭘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화폐라는 게 사회적 약속이 없으면 그냥 종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지불 수단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대상과 그다음에 institution 제도는이라고 되네요. institution이라는 말은 기관이라는 말도 되고 제도라는 말도 돼요. 제도도 좋고 기관도 좋고. 근데 제도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자, 사회적 대상과 제도들이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지 돈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과학 협력이라든지 자, 또는 결혼 같은 이런 제도들이 depend 어디에 의지하는 거냐면 for their origin and stability를 자기들의 기원과 그 다음에 그 안정성을 생겨났던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것 이 말입니다. 기원과 안정성을 어디에 기대냐면 depend on이라고 쓰잖아요. depend on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기원과 안정성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약속의 신뢰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 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두뇌가 has already stored 이미 저장을 하고 있다면요.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하고 있다면 자, 왜 우리는 여전히 결국 기억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는 기억하고 and not 다음에 the other 다른 하나는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두뇌가 이미 누군가의 1번 얼굴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결국은 하나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not the other 다른 하나는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라는 얘기예요. 즉 얼굴은 기억하는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건 왜 그러냐면 왜 분명히 만났던 사람인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면 두뇌가 somethi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two-tier memory system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ier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네? 네, 단계라는 뜻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탑 티어다라고 할 때 말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어가 줄이 여러 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여러 줄을 티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줄.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 같은 게 예를 들어 한 30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게 1티어, 2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되고 단계도 되고. 그래서 이건 2단계 기억 시스템의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뇌는 2단계로 된 기억 시스템을 2티어로 되어 있는 기억 시스템이 at work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하는 2티어 기억 시스템이라고 해도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서 2티어 메모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고요. When it comes to라고 하면 뭐뭐에 관해서라는 얘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2티어 기억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건데 뭐와 관련해서냐면 retrieve라는 말이 기억을 다시 기억해내다, 불러오다, 소환하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기왕이면 우리 과학자들이 쓰는 말로 하나 익혀둘까요? 과학자들은 기억을 retrieve 한다라는 말을 불러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인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돈 인출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인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투티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give rise to라고 하면 무엇을 낳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낳다, 가져오다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여기에게 오름을 주다라는 이런 묘한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낳게 되는 거냐면 자, 흔하지만 굉장히 화가 날 정도의 감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infuriate라고 하면 화나게 하다, 대단히 화가 좀 많이 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경노하게 하다 이런 말에 쓰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는 지금 뭐 경노까지 하면 내용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좀 더 어울리게 짜증나는 이렇게 그 모의고사 해석하신 선생님이 해석을 다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운데 보면 그런데 fury라는 화내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나게 하다, 매우 화나게 하다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두뇌가 투티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하고 관련해서 기억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투티어 시스템이 2단계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럼 우리 기억에 이 투티어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뭘 가지고 오게 되냐면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각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recognizing someone, 누군가가 인식이 돼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근데 not being able to remember, 기억을 못 하겠는 겁니다. 어떻게 알지? 왜 알지? 또는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본 사람인데 분명히 지난번에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지? 왜 만났지? 이름이 뭐지?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This happens,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because 왜 그러냐면 이 브레인이 differentiate 하기 때문이죠. 얘가 다르게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different이라는 단어 아실 거니까 그 뒤에 붙여서 동사 만든 거니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뭐하고 뭐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familiarity라는 익숙함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 recall이라는 기억이라는 개념하고를 두뇌는 구별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to clarify, 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familiarity는 즉 익숙함은 즉 뭐냐면 알아본 거죠. 인식한 거. 저 사람 지난번에 어디서 본 사람이야 라는 걸 알아본 익숙함은 is 존재하는데 언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당신이 누군가나 또는 사물을 만났을 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딱 우연히 마주치게 됐을 때 인식은, 익숙함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you know, 당신이 알아요. 뭘 아냐면 you've done, 당신이 그랬었구나, 그렇게 했었구나 예전에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겠어요? 이건 이전에 만났었구나 라는, 만나다라는 말을 so로 썼나 봐요. 자, 확실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익숙함이란, 즉 알아보는 거죠. 인식이란 is when,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사물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그때 당신이 아는 거죠. 당신이 예전에 만났었구나, 그렇게 했었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되는, 이게 인지, 알아보는 거고요. 자, 하지만 beyond, 그 너머에는 you got nothing,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익숙함하고 기억하고는 따로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사실은 발견했는데 그 위에 나머지 정보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you can say,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곤,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거라곤 this person, thing, 이 사람이나 사물이 이미 당신의 기억 속에 있다라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익숙한 사람이다, 본 적이 있다, 기억 속에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recall이라는 개념은 언제 존재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recall이라는 건 당신이 access는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 recall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기억이냐면 어떻게, 왜 당신이 이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그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식이란, 알아본다라는 건 단지 flag up이니까 깃발을 드는 거죠. 그죠? 그냥 단지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 사실에. 어떤 사실이냐면 그 기억이, 저 사람을 만났다라는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깃발을 드는 것에 불과한 거죠. 길을 들다라고 그대로 직역하셔도 되고요. 표시하다 정도 해도 되겠죠? 자, 서두에 깃발 들고 나오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 기억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이 깃발을 들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난 건가? 다음 24번 가볼까요? 모의고사 해석하신 선생님은 표시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드러내다, 나타내다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저는 길을 들다라고 하는 미국 애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ince their start, 시작한 이후로라는 얘기죠. 시작한 뒤로. The early 1950s, 1950년대 US 텔레비전 시트콤이 그 다음에 뭘 시작했냐면 have charted many of the social conflict를 보여주기 시작한 이후로. 차트라는 말 아시죠? 그죠? 그 차트가 저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그려서 차트로 보여주는 걸 동사로 쓰면 chart라는 말은 기록하다, 보여주다라는 말이 되겠죠. 많은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후로,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의 갈등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후로, 예를 들어 시민권,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 다음에 이민과 다문화, 무엇뿐만 아니라 evolving conceptions니까 진화하는 개념이 되겠죠. 가족에 대한 개념, 이렇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얘 동사가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여기 since가
그들의 시작 이후로 이렇게 된 거군요. 자, 다시 할게요. 걔네들의 시작 이후로 1950년대 초 얘네들의 시작 이후로라고 되고 그러면 US 텔레비전 시트콤이 주어가 되고 have charted가 동사가 되어야겠네요. 그럼 미국 시트콤이 뭘 시작했냐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미국 사회에서의 많은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콜론 찍고 쭉 명사만 나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 그 다음에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이민과 다문화 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 등등 그 다음에 이 시트콤이 미국 사회의 많은 갈등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자, 각각 이런 쟁점들은요, 이런 쟁점들의 각각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쟁점들의 각각은 그냥 해석할 때는 각각 이런 쟁점들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학교 내신 시험에 문법 문제이거나 그러면 이런 쟁점들의 각각은 나는 앞쪽이 주어입니다. 자, 얘네들이 has been addressed 되는 거죠. address라는 건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럼 다루어져 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때로 뭐를 통해서 다루어져 왔냐면 시콤에서는 유머를 통해서 다루어져 왔죠. 왜 이 방법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었냐면 도움을 주는 방식이네요. Make more privacy values를 more acceptable 한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문장이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자, make를 동사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물론 여기는 has helped가 동사지만 그럼 make가 동사가 되면 더더욱 진보적인 가치관이라는 말이 목적어가 되고 가치관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acceptable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걸 도왔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각각의 이런 쟁점들은요, 다루어졌는데 뭘 통해서 다루어졌냐면 유머를 통해서 다루어졌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그 깊이 있는 문제지만 유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냐면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뭐 하는데 도움이 되죠? 훨씬 더 진보적인 가치관을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뭐보다 previously 예전보다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유머를 통해서 다루어 왔던 거죠. 자, 정정원 캐릭터가 등장인물이네요. 출연하는 시트콤에 나오는 인물이 대체로 someone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marked니까 표시되는 사람입니다. 비것이라는 건 아주 우리말로 하면 꼴통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이 비것입니다. 밑에 적혀 있죠, 그죠? 단어 뜻이. 어려운 단어여서 이렇게 출제자들이 써준 겁니다. 저한테 해석하라면 그냥 꼴통이라고 하겠는데. 자, 대체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편견이 아주 심한 것으로 표시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얘가 주어져.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저항을 해요. 어디에 저항을 하냐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런 발전에 저항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was then 그리고 나서는 그때 was made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이게 만들어지는데 아주 우스꽝스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놈으로 보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 여학생이 공대를 가겠다고 했더니 시콤에 나오는 사람 어떤 하나가 야 인마 여자가 무슨 공대냐 저기 간호학과 이런 데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라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람이 그래서 이런 뭔가 여학생이 공대를 가겠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는데 결국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용신처럼 보이게 다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콤에서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다고요. 자, 그리고 나면 걔네들이요, 이 꼴통들이 were cut down이니까 잘려 나가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어디로 잘려 나가냐면 either through their own stupidity를 통해서 잘려 나가든지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
자신들의 그 비용신 같은 걸 통해서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짧은 스코딩, 비난, 꾸짖음이죠. 그럼 누구로부터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꾸짖음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이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하겠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The humor of sitcom의 유머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작동을 하냐면 가성비 좋은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할 수 있는 수단이죠? encourage, 권장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예요. 자, acceptance는 수용이잖아요.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수단이에요. 받아들일 걸 권하는 수단. 뭐를 받아들이냐면 더더욱 pluralistic하고 그 다음에 tolerant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 plural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리고 tolerant은요 뭔가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이런 말입니다. 보통 단어장에 인내하는 이라고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쟤는 그냥 인내하는 건 아니고 그 뭔가 허용 범위가 넓은 걸 toleran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대한, 관용적인 이런 말이 되죠. 관용을 베푸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참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단어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lural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거든요. 익혀두시고 복수 또는 복수의라는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복수로 여러 가지로 있다라는 얘기니까 복합적인 또는 사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다원적인이라는 말도 괜찮겠네요. 그죠? 다원적인 그리고 관용적인 이런 사회의 수용을 권장하는 아주 가성비 있는 수단으로서 가격 대비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콤의 유머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해석이 되시죠? 오케이. 25번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6번은 가볍게 한번 읽고만 지나가 봅시다. 프리드리 모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프리드리 모스는 아주 유명한 미네랄로지라고 하면 광물질학자겠죠. 그죠? 광물학자인데 was born, 태어난 게 1773년 1월 29일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관심을 보여줬네요. 과학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말이죠. 자, 그리고 화학이랑 수학이랑 그리고 물리학 쓸데없는 것들은 다 공부했군요. 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한 뭘 연구를 했냐, 왜 웃지? 제가 철저하게 저는 문과주의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과 뭐 열심히 공부해봐야 문과 애들한테 지배나 받으면서. 자, 그래서 화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을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미네랄로지를, 광물학을 또 마이닝 아카데미에서 광물학을 공부를 했네요. 자, 20대 후반에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가서 광물을 분류를 했죠. 아니, 뭘로 분류를 했냐면 얘네들의 물리적인 attribute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면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의 물리적 특성으로 광물을 분류를 한 겁니다. 자, 이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요건 만약에 혹시나 문법 문제로 내면 재밌겠는데, 여러분, 쟤는 내 친구야 라고 그럴 때 he is my friend 이렇게 못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왜 못 쓰냐면 이런 걸 한정사라고 하는데 한정사는 두 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쓰는가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his friend 그 다음에 of mine 이라고 쓰죠. 여기 있는 얘도 한정사예요. 그래서 this new class, this his 이렇게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쓸 수 없어서 다음에 여기 a friend 이렇게 온 것처럼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이 오고 of 다음에 뭐 쓰죠? 소유대명사 쓴다, 그죠? 이거 he의 소유대명사 his가 와 있는 겁니다. 얘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모양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새로운 분류 체계가 lead to 뭘 만들어냈냐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with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많은 광물학자들과의 갈등인데, 그 많은 광물학자들은 followed conventional method를, conventional이라고 하면 전통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던 이런 많은 광물학자들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1812년 모스가 임명이 됐어요.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미네랄로지 at 조한엄 대학의 광물학 교수로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가 뭘 만들었냐면, 모스케일이라는 걸, 미네랄 핫니스의 모스케일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이게 뭐 굿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어쨌든 이 광물질의 경도를 나타내는 그 스케일을, 치수를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모스는 자기의 뚜렷한 경력을 어디에서 끝냈냐면, 마이닝 유니버시티 레벤에서 끝냈고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66대 때 이탈리아에서 가셨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26번 이런 거 별로 볼 게 없어서 지나서 29번 바로 가시죠. 이거 29번은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prominence라고 하면 뭔가가 부각되는 것, 돋보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부각이 되는 거죠. dimension이라는 말이 차원,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3차원을 3D라고 할 때 그 D가 이 dimension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부각입니다. 어디에서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냐면 food writing이라고 하면 음식과 관련된 글을 쓰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food writing에서 이 사회적 측면의 부각은이라고 하면 한 단어만 고르면 얘가 지금 주어네요. 사회적 측면의 부각이 주어가 되겠죠, 그죠? 사회적 측면의 부각은 보여주는 거예요. 뭘 암시하는 거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음식의 맛이 is taking 뭘 취하고 있냐면 뒷좌석을 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뒷좌석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1열이 아니고 2열이라는 얘기니까 뒷전에 밀려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푸드 라이팅과 관련해서 사회적 차원의 부각은요. 저 푸드 라이팅 음식과 관련된 글을 쓴다면 이 음식의 재료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적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 측면들이 더 돋보이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음식의 맛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뒷전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 그 다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얘기. 자, 그래서 나는요, suspect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심이 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을 생각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secondary importance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in social setting에서 사회적 상황인데 어떤 사회적 상황이냐면 푸드가 제공이 되는 거다, 그죠? 음식이 제공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뭔가 secondary라고 하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of importance라는 말은 자,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of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추상명사를 쓰면 얘가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냐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같냐면 important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른 것들도 많아요. 많이 쓰여요. of use라고 쓰면 얘는 유용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를 꾸밀 거니까 앞에다가 형용사를 썼지만 secondary라고 부차적인 중요성 이렇게 됐지만 얘 해석할 때는 중요한으로 해석하면 부차적으로 중요한이라고 부사처럼 해석해야 말이 잘 어울리겠죠. 자, 나는 그래서 의문이 들어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내 생각에 이 우리가 의심하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쟤는 의심을 나는 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suspec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suspect하고 doubt하고 우리는 똑같이 의심하다라고 해석하지만 얘네 두 가지는 반대말이에요. suspect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doubt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Mr. 최라고 쓰고 is a Filipino라고 이렇게 쓰면 위에 있는 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나는 최 씨가
필리핀 놈 같은데? 라는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쓰면 제 필리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suspect 같은 건 우리말로 해석할 때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되죠. 그럴 거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용의자라는 단어를 the suspect라고 쓰는 거예요. 자, I suspect that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을 보는구나. 맛을 뭐라고 보냐면 부차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보는구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where food is served, 음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 무슨 말인지 감 잡고 출발하신 거 맞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음식을 놓고 뭘 하는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뭐가 중심이 아니냐면 음식이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사회적 모임이 성격되는 사회적 측면의 요소가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자, 비록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모임은 그 다음에 cholesterol food로 되어지지만이라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저 단어도 cholestero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 단어 밑에 딱 써놨죠. 아예 그냥 따로 안 적혀 있나요? 얘가 뭐지? 뭐 사람 그러니까 모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쉽게 집합하다 뭐 이런 말인데 비록 우리의 사회적 모임이 모이긴 하지만 이 사회적 모임 사교 모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around food니까 음식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기는 해도 즉 음식을 놓고 음식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이 모임의 의미는 뭐처럼 보이지는 않냐면 맛에 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식이 제공되는 저런 모임에 참가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 맛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flavor assist, 이 맛은요, 맛은 그냥 도와줄 뿐인 거죠. 그죠? 맛은 도와주는 건데 뭐를 도와주냐면 그 좁은 목적이에요. filling the belly,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거네요. 얘가 배입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는 이 작은 목적을 도와주는 거죠. 그냥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일단 that is accomplished, 그게 달성이 되고 나면이라고 할 때 once는 접속사거든요. 얘가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하고 나면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붙었겠죠. 자, 그러면 that is accomplished라고 했으니까 that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배를 채우는 것, 뭐 꼭 다른 단어로 바꾸려면 이것도 되겠네요. 그러면 협소한 목적, 작은 목적이 결국은 배를 채우는 거니까 이 배를 채우는 게 달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건 뭘 제공해 주냐면 그냥 배경을 제공해 줄 뿐이죠. backdrop이라는 거 뒤에 늘어놓는 거니까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for 무엇에 대한 배경이 되냐면 그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가 그 모임을 특징 짓던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제공해 줄 뿐이 되는 겁니다. 내용 이것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4번이요? 예,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수업하실 때 이 4번, 5번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가 좀 애매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얘가 뭘 가리킨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챙겨두세요. 자, 맛이라는 건 뭘 돕는 거냐면 작은 목적을 도와줄 뿐. 어떤 목적이죠? 배를 채우는 목적을 도와줄 뿐.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that is, 그게 달성이 되고 나면, 즉 배 채우기예요. 이 대식을 해서 배 채우기가 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건요, 뭘 가져다 줄 뿐이, 뭘 제공해 주는 거냐면 그냥 배경을 제공해 줄 뿐인 거죠. 뭐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냐면 사회적 역학관계가 그 모임을 규정짓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배경을 제공해 줄 뿐인 겁니다. 이게 일단 현재 이 문장에서는 뭐로 보이는 거냐면 얘로 보여요. 얘 말고는 딴 데 갈 게 없거든요. flavor 말고는. 그래서 flavor가 즉 맛이 제공하는 역할, 즉 맛이 가지는 역할은 결국 뭐 할 뿐인 거냐면 배경이 될 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음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로 직접 출제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될 수 있죠.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뭐하고는 독립적이냐면 이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는 독립적으로 라는 얘기는 뭐와는 무관하게, 뭐와는 관계없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제공되는 음식 맛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needs는 뭘까? 여기 나오는
소위 뭐가 되냐면 이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하고는 상관없이 이 제공되는 음식의 맛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요놈들의 특징은. 그리고 appreciation of each 거기에 대한 이해는 is understood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which는 뭐가 될까요? which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상은 평가는 뭐로 이해되는 거냐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5번의 thes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hich하고 뭘 가리키는지 잘 알아두시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꼭 챙겨두세요. 여기는 which는 지금 flavor 같은데 이 맛은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ese는 뭐가 되냐면 앞쪽에 나왔던 4번에 있는 이 사회적 그 모임을 특징 짓는 사회적 역학관계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뭐하고 관련이 없냐면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쟤는 음식은 배경으로 쓰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맛에 대한 감상은 그래서 뭐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혹시나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그 행사나 의식이 음식 주변의 행사나 음식은요. The social event는 사회적 행사가 되는 건데 자, 이건 어떤 행사냐면 음식을 제공해 주죠. 그 의미와 함께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회적 행사인 이 음식 주변의 세리모니와 리추얼스는 이라고 되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는 do not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에 달려있지 않냐면 그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각의 수준에 감각의 질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을 뒤지게 어렵게 써놨네. 6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오래된 지혜에 따르면 오래된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어떤 세리모니나 그 다음에 리추얼들은 음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음식을 깔아놓고 하는 그런 세리모니나 그 리추얼 같은 경우는 코마 찍고 동격이에요. 얘는 사회적 행사가 되는 건데 어떤 사교의 행사가 되는 거냐면 음식과 함께 그 의미를 제공하는 소셜 이벤트가 되는 거죠. 얘는 뭐에 의지하지 않느냐면 얘는 이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맛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감각이요. 음식에 의해서 제공되는 맛의 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앞쪽에 제일 먼저 나왔었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그 인식, 이 모임을 규정하는 특징,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포커스 집중하는 건 지나치게 on flavor 맛에 집중하는 건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 큰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게요. 제가 지문이 좀 길긴 한데 30번이 뭐 많이 어렵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There are reasons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why 어떤 이유냐면 과학이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and 그리고 왜 이 건전한 회의주의가 자, 건전한 회의주의나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신뢰할 수는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이 건전한 회의주의나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문 전체가 과학에서 못 믿을 요소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또는 claim은 요구잖아요. 뭐에 대한 요구냐면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번 이거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2번 이런데도 불구하고 and 3번 동료 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1번 전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동료 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conduct of science는 이 과학의 실행은 과학의 행위는 뭐가 있을 수 있죠? biased는 편향된이라는 얘기입니다. 편향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이 전적으로 과학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는 이유. 그래서 건전한 회의주의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자, 과학 논문이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기준을 딱 갖춰야 되죠. 전문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객관성을 요구받고 그 다음에 또 동료 검토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의 행위라는 게 편향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보다는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nor 뭐 또한 그렇지 않냐면 they submit 얘네들이 제출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일을 똑같은 scrutiny라고 하면 정밀 검토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 과학 논문에서 믿을 수 없는 논문이 발생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저널에다가 논문을 싣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or 동사 주어라고 이렇게 쓰면 뭐뭐 또한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다르게 바꿔 써버리고 싶으면 and라고 쓰고 그리고 라고 이렇게 접속사 하나 있어야겠죠. and 그 다음에 they don't submit 걔들이 do not submit이 되는 거예요. they don't submit 제출하지도 않아요. their work를 자기들의 작업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내놓지도 않냐면 to the same 똑같은 scrutiny에 내놓지도 않아요. 자, 그럼 뭐뭐 또한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말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든 전문가들이 이 못 믿을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전문가들이 다 높은 그 과학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걔네들의 작업을 다 똑같이 아주 정밀 검토 과정을 거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knowing the source of funding 그래서 말이죠.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뭐를 아냐면 funding 이 자금의 출처를 아는 것 얘가 주어겠죠. 자금의 출처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이 과학적인 주장을 evaluati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평가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주장을 평가할 때 있어서 펀딩의 출처, 이 연구의 돈을 누가 댔나라는 걸 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버드 연구자들이 who made claims 주장을 했던 하버드 연구자들이에요. 자,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1960년대 후반에 뭐와 관련된 주장을 했냐면 문제와 관련된 주장인데 with dietary fat이니까 식용지방이 되는 거겠죠. 자, 식용지방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해서 1960년대 후반에 이 주장을 했던 하버드 연구자들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하버드 연구자들이 주어가 지금 그래서 하버드 연구자들인데 주어가 한참 길게 나오더니 커마로 다시 한번 커마와 커마로 문장을 삽입시키고 분사구문을 만들면서 동사가 일이 가버린 거예요. were funded 자리가 동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금을 받은 거죠. 이거 문법 문제 만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in part 부분적으로는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면 이 설탕 기업에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식용지방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얘네들이
lead 이끌어가 버렸거든요. 그 나라 전체를 away from이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죠. 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냐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식을 피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인식이에요? 설탕을 as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 건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으로 설탕을 인지하는 걸로부터 온 국가를 다 벗어나게 만들었던 얘들이 돈을 누구에게 받았던 거냐면 이 연구가 부분적으로 설탕 기업에게 받았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그래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authors들이요, 연구자들이 또는 이 저널의 저널을 발표했을 거니까 이 저자들이 연구자들이 밝히지 않았죠. 자기들의 펀딩 출처를, 자기들의 이 연구 비용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게, 소위 뭐 세계 5대 의학 저널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보통 NEJM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NEJM의 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걔네들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NEJM에 얘네들이 엄청난 논문이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의학 저널에 엄청난 연구진들이 글을 냈으니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서, 그래서 설탕의 해로움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논문이 뭘 만들어 버렸냐면 세대를 만들어낸 거죠. 어떤 세대를 만들어냈냐면 변화의 세대를 만들어낸 건데, in eating pattern, 먹는 패턴의 변화가 오는 세대를 만들어냈군요. 이 먹는 패턴은 어떤 거냐면 뭐처럼 보이죠? have foster이라는 말은 뭔가 부추기고 촉진시키고 드높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더 많은 설탕의 사용을 부추겼던 것으로 보이는 이딩 패턴을 발생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widely 이제는 널리 implicate이라고 하면, 자, 이제는 다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rise in obesity나 diabetes니까 비만이나 당뇨거든요. 자, 비만이나 당뇨 증가의 원인으로, 그 다음에 implicate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용적으로 다 밝혀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imply라는 단어가 내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implicate이라고 써가지고 비슷한 뜻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보여주다, 알려주다라는 말이 된 거죠. 자, 이제는 그 비만과 당뇨 증가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더 많은 설탕의 사용을 부추겼던 것으로 보이는 이런 이링 패턴의 변화의 세대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내용 해석할 수 있겠죠? 별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stories가 such as this, 이 같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같은 이야기가 this one 같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 같은 이야기들이 fuel suspicion, 의심을 막 부추기는 거죠. fuel이라는 단어가 연료잖아요. 우리도 왜 어디에 기름을 붓는다 막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비슷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의심의 연료를 붓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lead to 뭘 이끌어내게 되냐면 더 많은 safeguard를 in the 과학적 과정에서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세이프가드가 원래 뭐 안전요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적 과정에서 저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들이 자꾸 생겨나겠죠. 그래서 펀딩을 disclosure이라고 하면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공개하는 거. 비록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았으나, 언제만 해도 5 decades ago, 50년 전만 해도 요구되지 않았던 이 펀딩의 공개가 have since, 그때 이후로 have been made,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have been made compulsory라는 단어는 필수의라는 얘기죠. 자, 요거 문법 문제로 만들면 마지막 9번 문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요. 자, 펀딩의 공개, 돈을 어디서 받았는가라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이 펀딩의 공개는
그 다음에 접속사 있고 뭐가 있는 거죠? 지금 not 있고 ed만 있는 거네요. 이거 지금 그래서 가운데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인데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being ed의 모양은 수동인 줄 알 수 있어서 being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ed만 남겨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d만 남았는데 아까 준동사의 부정은 not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준동사 앞에다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ot required가 됐고 그 다음에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접속사를 남겼네요. 그래서 although not required가 됐는데 이 자리에 지금 although를 그래서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although가 없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펀딩의 공개는 50년 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펀딩의 공개는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have been made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동사예요. 그리고 compulsory가 필수의, 강제의라는 얘기입니다. since가 가운데 꼈죠. 그 이후로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네, 오늘 우선 여기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